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 이바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벌초 시즌.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3대가 함께 떠난 벌초와 성묘 현장 영상으로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다음은 혜성처럼 등장한 자칭 카페 문지기 K. 앞으로 부산 곳곳의 예쁜 카페들을 소개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첫 타자, 금정산 중턱에 자리 잡은 예쁜 카페입니다. 잠시 후 부산 이바구에서 확인하세요. 일촉즉발 위기 현장에서 언제나 시민들을 구해주는 소방관. 그런데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것도 개인전까지 연다고요? 그 자세한 사연 소통공간 부산 발언대에서 직접 들어보시죠.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주민바다TV. 전망이 이렇게나 좋은 우리 동네 헬스장. 그런데 회비는 0원?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주민운동센터 다 함께 만나보시죠. 핫들.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취미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동네 동호회. 오늘은요. 재즈 음악과 다리만 있으면 어디서든 출 수 있는 스윙댄스 동호회 정글 스윙을 만나봅니다. 준비 운동하시고요. 다 함께 춤 배워볼까요?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긴 추석 황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 얼굴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셨길 바랍니다. 이번 연휴는 장장 5일이나 되는 황금 연휴다 보니까요. 연휴 전과 연휴 이후로 날씨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데요. 계절이 변화됐음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자연이죠. 김영훈 시민기자님께서 내가 곧 가을이다 라고 제목을 붙여도 좋을 멋진 풍경을 부산통 식구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와, 매년 보는 가을 풍경이지만 볼 때마다 감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연이 주는 이 위대함 때문이겠죠? 이제 9월 말쯤이면 추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잘 지은 1년 농사가 모두에게 풍성한 가을을 맞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통 오늘도 잘 익은 곡식들처럼 우리 이웃들의 좋은 이야기들로 소식통을 꽉꽉 채워봤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시작할 때 멋진 가을 풍경을 선물해 주셨던 김영훈 시민기자님께서 이번 추석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벌초와 성묘를 함께 지냈다는데요. 3대가 함께한 명절 풍경 지금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열심히 산을 오릅니다. 바로 김영훈 시민기자님의 가족 벌초 날인데요. 삼대가 함께하는 성묘 겸 벌초. 우선 인사를 올리기에 앞서 잡초부터 깨끗이 정리해 줍니다. 우리 민성군도 한몫 톡톡히 하네요. 어느새 이만큼이나 쌓인 잡초 깔끔하게 싹 걷어내고요. 나란히 조상님께 인사 올립니다. 아이고, 민재군 넘어지겠어요? 조심조심.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가파른 산 중턱에 있는 증조 할머니 묘소 벌초를 끝냈으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현 조부의 묘소로 함께 올라갑니다. 민성군은 이동하면서도 곤충을 찾네요. 토실토실 알밤과 도토리도 있습니다. 괜찮다.
가을 산속의 숨은 보물 알밤입니다. 잠시 주었을 뿐인데 어느새 양손 가득. 다음 벌초를 위해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멋진 경치는 보너스고요. 어느새 한참 뒤쳐져 버린 김영훈 시민기자님. 날씨는 선선해도 계속 걸으면 힘들죠. 잠시 쉬었다가요. 쉬어야 되겠네요. 드디어 현조부 묘에 도착. 열심히 벌초에 나섭니다. 길게 자란 잡초 쑥쑥 베어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잡초도 안녕. 사람보다 크게 자란 잡초. 장정 여럿이 덤벼도 한참 걸리죠? 일년에 한 번 친지들과 함께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거뜬해지는 벌초 현장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벌초가 뭔지 그리고 성묘 드리는 게 뭔지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답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른들을 따라서 이렇게 성묘를 드리고 벌초를 하는 명절 풍경이 민재 민성이에게는 산 교육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정구 구서동 김보성님께서 부산의 예쁜 카페들을 영상으로 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를 소개하는 의문의 남자가 화면에 등장하는데요. 카페 풍경과 함께 의문의 남자 K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함께 영상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 부산의 예쁜 카페를 소개시켜드릴 카페 문지기 K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 많이 무더우셨죠? 더운 만큼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이란 천고마비의 계절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운다. 그럼 그 말은 풍요로움 얘기하겠습니까? 그 풍요로움 제주에 한번 둘러보실까요? 어떻습니까? 풍요로워요? 풍요롭다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럼 높은 하늘 한번 보실까요? 하늘은 높은데 날씨가 좀 많이 흐리군요. 다음 기회에 제가 높은 하늘 보여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곳 금정산 후문 중턱에 서 있는 이유는 이쁜 카페가 있다고 해서 한번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그 카페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치즈케이크 커피와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커피는 사람들이 흔히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고요. 디저트는 중간에 초코 케이크 들어있고 슈크림 그리고 겉면에는 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저트의 이름이 뭘까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초코 케이크 있고 겉면에는 파이가 있어서
초코 케이크를 품은 파이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제가 지금 무척 배가 고픈데요. 먹기에 앞서 제가 카페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체인점과 다르게 메뉴는 소박하지만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와 수제로 만든 맛있는 빵들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음료와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공간과 함께 한켠에는 서적들이 구비되어 아늑함을 느낄 수 있고요. 반대편에는 전시장이 있는데 전시장 안에는 작품에 대한 영상이 틀어져 있고 벽면에는 전시물과 그림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조형물이 전시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조금 더 특별하게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전시 공간에서 음식 드실 때는 꼭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해야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층으로 올라가시면 1층과 다르게 조금 더 넓고 여롭게 담소를 나누며 창문 너머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야외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인조 연못을 만들어 더욱더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져 있기도 하고요. 건물 안과 달리 넓직한 자리와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다양한 테라스가 마련돼 도심의 바쁜 일상을 벗어나 조금의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카페 어떠셨나요? 저는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힐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친구, 연인 또는 가족들과 함께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페 문지기 K였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지역 부산의 예쁜 카페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독특한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먹기에도 아까운 예쁜 디저트까지 부산에서 카페 투어만 해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인 것 같죠? 의문의 남자 K와 함께한 카페 투어, 다음에도 신상 카페 소개 기대할게요.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할 말 많은 여러분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소통공감 부산 발언대 시간입니다. 오늘 소통공감 부산 발언대 그림 그리는 소방관 손종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정소방서 소동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손종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는 소방관이라고 들었습니다. 화가 아니면 소방관? 어떤 게 진짜 직업이신가요? 예, 지금은 현직 소방관 맞고요. 네. 직장에서는 불도 끄고 사람도 구하고 네네. 또 비번 날에는 저희 작업실에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그 비번 날 네네. 그림을 계속 쭉 그렸는데 네네. 제가 입사한 지 96년도 됐었거든요. 네. 96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작업을 했는데 네. 비번 날 그림을 그리고 또 근무 날에는 불도 끄고 사람을 구한 그 생활을 쭉 했는데 네네. 그걸 이제 이번에 며칠 뒤에 네. 전시를 갖게 되어서 네네.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작품이 20년이면 꽤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준비하신 그림 그리는 소방관 손종민 씨의 발언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화가와 소방관 둘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자세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한국화를 전공했습니다. 네네. 학번은 92학번인데 네네. 학교 다닐 때 한국화 전공하다 보니까는 졸업을 한 다음에 네. 그 그림을 전공을 살려가지고 네. 졸업 후에도 생활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네네.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네네. 그래서 졸업 4학년 때쯤 돼가지고 우연찮게 네. 정보 소식지에 보니까 소방관을 뽑는다는 그런 공채 정보가 있어서 네네. 90년도에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네네.
시험을 쳐서 합격했는데 네네. 사실 그 전공 지도 교수님께서 네네. 소방관이 된다고 하니까는 좀 그러셨을 반대를 것 같아요. 하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뵀는데 잘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생활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평소에는 뭐 일을 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평소에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무날 그 사람도 구조하고 불도 끄고 네네. 또 비번날 작업을 하는 생활하는데 네네. 비번날 작업을 계속 했던 게 이제 거의 20년 돼 가는데 그렇구나. 네네. 그거를 작업을 여지껏 몇 번 그 개인전을 열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동안 개인전을 열지 못해서 네네. 이번에 개인전을 마련해서 며칠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개인전인 거죠? 이번에 총 5회 그 개인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5번째 개인전인가요, 벌써? 아니, 그림의 꿈을요,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해오셨다고 해도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걸 넘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개인전 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전시회를 열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 직장에서 그 여러 그 안 좋은 상황들이 어떤 그게 반복되는데 그래도 그 비번날 가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계속 그 비번날 가서 직장에서 있었던 어떤 그 안 좋은 일이라든가 그거를 좀 조금씩 그 없애면서 네네.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또 그림도 많이 쌓이게 되고 또 저희 집사람이 많이 후원을 해주는데 집사람이 이번에 개인전을 한다고 하니까는 네네. 또 이렇게 선뜻 또 개인전에 대한 어떤 지원을 약속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네네. 제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네네. 그 개인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 듣기만 해도 좀 멋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시회를 기획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사실은 전시회를 기획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림 그리는 그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작가가 네네. 그림을 보는 사람들한테 네.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네네. 그림 속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자기가 경험했던 아름다운 어떤 광경이라든가 네. 감성 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그 준비하는 단계가 될 수 있고 오, 네네. 또 어떤 데는 또 다른 어떤 이입으로부터 아니면 또 관람자로부터 또 어떤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 그림을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볼까 싶은데요. 모든 그림이 수묵화라고 들었습니다. 이 수묵화만 그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대학에서 처음에는 그 채색을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먹 작업도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먹은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네네. 그 먹을 작업을 하다 보면은 네. 좀 그 재료가 종이라든가 네네. 물 요거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저희 대학 선생님이 네네. 그 단체전을 하게 되었는데 네네. 그 단체전 속에 네네. 그 대학 선생님이 그 수묵화를 그린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서양화의 어떤 다른 색채들에 있는 그 속에 있었는데도 네네. 굉장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시선을 끌더라고요. 그때 많은 인상을 깊어 받아가지고 네네. 나도 이렇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네. 수묵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네네. 그 수묵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먹으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숙련과 노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예, 사실 먹 작업은 그 재료의 단일성, 단순성도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과정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은 다음 네네. 단계 넘어갈 수도 없고 또 먹을 그리다 보면은 또 그 색의 어떤 단순 때문에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먹 작업은 꾸준함과 또 이렇게 또 끝까지 나가는 어떤 그 끈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네, 그 그림을 그리실 때요, 이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소재는 주로 어디에서 찾으세요? 지금까지는 소재는 주로 이렇게 풍경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네네. 풍경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이 네네. 좀 아늑하게 느낄 수도 있고 네네. 또 이렇게 활기찬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네. 또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도 네.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작업을 선택했는데 네. 또 풍경 작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그 먹 작업을 연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 네. 예, 그 제가 보통 보면은 집이 기장인데 네네. 기장에서 그 많은 풍경을 네. 그 이렇게 스케치하면서 또 네네. 사진 촬영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작업을 했었고 요즘은 사실은 그 인물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물 작업도 하고 예, 계시고요. 아니, 지금 현재 직업과 그림이 아예 연관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갖고 계신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그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 직업에서 그 안 좋은 어떤 걸 볼 수도 있고 네네.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극한 상황도 볼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직장에서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집에 가서 아니면 작업실에서 그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네. 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작업의 내용이 그 속에 녹아가지고 네네. 그림이 어떨 때는 좀 어둡게 나타나기도 하고 아이고, 네네. 또 그림을 좀 더 밝게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도 느끼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림에 깊이감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림들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비오는 청강이라는 그림이 지금 보이는데 네네. 지금 그 기장에 가면은 그 기장 공룡 차고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곳에 보면은 소나무가 숲이 있고 그다음에 또 조그만 길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거기 지나가다가 네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차에서 스케치를 하고 네네. 또 그다음에 또 그 사진도 촬영해가지고 그린 네네. 작품입니다. 보면은 소나무하고 길 너무 이렇게 그 배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네네. 제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 그림에 담긴 묘사라고 할까요? 심리? 이런 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날 사실은 좀 네네. 제가 좀 기분이,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어두웠었거든요. 네네. 그날 또 그 모습이 너무 저한테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제가 저 작품, 저 그림을, 네. 꼭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둡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근데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사실 저 풍경 그대로 이렇게 저 나름대로 묘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굉장히 애착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작품은 어떤 게 있나요? 저거는 그 죽성 가는 길이라고 네네. 기장 그 한일 합성에서 죽성 항 쪽으로 가다 보면 언덕 지나가지고 네네. 좀 내려가다 보면 우측편에 그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도 그 건너편에 커피숍이 큰 게 생겼는데 네. 그 옆에 집 다른 데가 없고 그 집 하나만 있었는데 덩그러니 있군요. 예, 그렇죠. 그 작품에 그 선택할 때 굉장히 집이라는 그 자체가 좀 뭐랄까 좀 그 외롭다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느꼈었고 네네. 또 나무도 많지 않은데 그 배경이 서로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네.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작품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거죠? 예, 해운대길이라는 작품인데 네네. 저거는 그 해운대 그 동백섬 가는 길. 네네. 예, 어딘지 알 것 그림인데, 같아요. 네네. 그림을 보면은 좀 그림 그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건물들이 약간 기우뚱하고 차들이 약간 기우뚱한데 네네. 저거를 마치 스케치하듯이 율동적으로 제가 이렇게 움직임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그림이 어떻게 누워져 있냐, 차가 네네. 이렇게 삐뚤하네도 그럴 수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저건 스케치하는 듯이 제가 그 그림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케치하는 듯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저거는 거죠? 네네. 그 작업하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자기의 네네. 어떤 감정의 흐름을 대로 이렇게 보이는 예. 대로가 아니고.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이 화전리 저녁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저거는 저 역시 제가 그 대부분의 작업이 사실은 저녁 때 풍경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저건 그 기장에 가면은 화전리가 있는데 네네. 화전리라는 그 마을에 보면은 그 옥수수밭이 네네. 있는데 그때 마침 저녁 때였는데 그 옥수수 밭만 보이고 네네. 그 뒤에 있는 그 소나무 숲이라든가 풍경이 네. 다 역광 때문에 네네.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네. 저 역광이 때문에 뒤에 있는 그 나무들이라든가 숲을 네네. 다 먹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밭을 저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어떤 기존의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렇게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얼핏 보면은 정말 흑백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이 묘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림들을 그리면서 가장 기쁠 때라고 할까요? 그럴 때는 언제가 기쁘세요? 이거는 모든 그 그림 그린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낯선 곳을 가거나 네네. 아니면 제가 이렇게 친숙한 어떤 풍경이라도 어느 순간에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풍경을 딱 볼 때 그리고 싶다. 또 그리고 싶다고 느껴지면 사실은 그 풍경이 그대로 사실 그 그림 속에 머릿속에 나타나거든요.
그때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또 그림 속에서 제가 사실은 그 작업할 때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는데 네. 그림 속에서 어떤 그 노래의 어떤 흐름 아니면 음률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 상당히 그 행복을 느낍니다. 아, 뭔가 그 희열과 전율 이런 걸 느끼시는 것 같은데 뭔가 네. 그 클래식을 들으시면서 그림을 그리실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뭔가 상상만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특별한 일 같은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기장에 정착하면서 그 수묵화란 작업을 이렇게 이제 연습도 하고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네네. 바깥에서 이제 스케치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기장 장안사 쪽을 가다 보면 하천이 있어요. 네. 그 하천에서 혼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쭉 그리고 있었는데 스케치하는데 어떤 분이 뒤에 와서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그때 좀 어설펐거든요. 네. 그때 물론 지금도 좀 부족한 면이 많지만은 그때 좀 부끄럽게 많이 느꼈었고 또 그 한 번은 또 장안사 절이라는 그 입구 쪽에서 그냥 찾아가는 전시를 한번 했었는데 그 등산객 꼬마 애가 네네. 저보고 지나가면서 그 그림을 보더니만은 네. 아 그림 못 그렸다고 이렇게 제 보는 앞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때 물론 사실은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그 친구의 의견도 사실 존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네네. 그때 그 제 나름대로 어떤 충격이 있어서 네네. 또 연습을 더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그림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이런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도 못 그렸다 이렇게 말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근데 그거보다는 네네. 아무리 그 나이 어린 친구지만은 네네. 그림에 대한 느낌은 또 많이 비슷할 것 같거든요. 어른이나 뭐든 그렇죠. 이제 존중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렇죠. 저는 그림에서만은 네네. 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또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네네. 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일단 존중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그 가족분들은 응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직장 동료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직장에 있는 동료들은 사실은 네.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번에 개인전을 한다니까는 네네. 아, 바쁜데 대단하다면서 네. 진짜 많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혹시요, 이건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소방관과 화가를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그 질문은 되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사실은 하루하루가 상당히 다릅니다. 항상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 남한테 좋은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또 굉장히 보람도 느껴지고 네네. 그렇고 또 제가 지금 그리는 작가로서의 어떤 생활은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제 모습을 바깥으로 네.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면 네. 제 욕심 같아서는 두 개 다 여전히 하고 싶습니다. 우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시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번에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네네. 해운대 그 해운 아트 갤러리에서 네네. 달맞이 해운 아트 갤러리에서 그 일주일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림은 총 한 35점 정도 되고 네네. 그다음 대부분 다 수목 풍경인데 네.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네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직업이 소방관이지만은 사실은 지금 바깥에서는 그 그림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는 보면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어렵게 그 작업을 하는 어떤 작가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렇게 격려의 말을 좀 해주신다면은 굉장히 그분들은 좀 더 이렇게 자기 열정에 더 힘을 쓸 수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더 계속적으로 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 예술인들을 조금이나마 관심을 두어주면은 그분들이 그 예술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소방관들에 대해서도 네.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릴 개인전도요, 꼭 성공적으로 마치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작품 활동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손종민 씨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자랑, 가족 자랑 아니면 공개 구혼도 좋습니다. 이 소통 공간 부산 발언 때 나도 할 말 있다.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마이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마일 메이크업 민경이와 부산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주민바다TV 시간입니다. 주민바다TV, 무엇이든 가능한 도시 부산. 부산의 각종 정책을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부산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 텐데요. 부산의 시민 친화형 체육시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동네 헬스장을 찾아서 지금 떠나볼까요? (360만)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가능한 도시 부산의 희망찬 하루가 밝았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월요일 아침 북적이는 도시철도역을 빠져나온 직장인 이복근 씨. 행여나 지각을 할세라 걸음에 속도를 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회사 가다 말고 갑자기 복근 운동을 시작하는 이복근 씨.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원래는 다달이 헬스를 끊어서 다녔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못 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여기서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도 열심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이득입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이유인즉슨 부산시 16개 구군에 이런 시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이른바 우리 동네 헬스장이 아주 많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1,009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무려 1,000개가 넘는 부산 방방곡곡의 생활체육시설 가운데 내가 랭킹 1위다며 당당히 외치는 곳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최고 절경을 자랑하는 기장군과 낙동강을 품에 안은 사하구. 탁 트인 부산바다와 강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이 바다 보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아요. 부산 시내에서 이것만 굉장히 좋은데 바닷가가 다 보이고 전망이 좋잖아. 도심 속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동래구와 진구는 접근성 면에서 탁월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5분만 걸어오면은 다 운동 시설이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항시 자기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근처에 운동시설이 있으니까 출근하면서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휴일이나 이런 날에도 또 근처에 와서 가볍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죠. 그런가 하면 연제구는 요즘 트렌드인 힐링으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푸른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싱그러운 피톤치드를 마시며 즐기는 운동. 효과도 왠지 2배, 3배는 될 것 같은데요. 몸의 건강을 찾으니까 좋고 공기도 좋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런 걸 많이 마시다 보면 힐링도 되고 건강도 챙기고 이러하니까 산에 아무래도 찾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손짓하는 우리 동네 헬스장.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왕이면 정확히 알고 제대로 활용해야겠죠? 숙련된 조교의 시범으로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기구별 특징과 사용 방법을 숙지한다. 둘째, 밝게 웃는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넷째, 신나게 운동을 한다. 잘한다. 이상 전해드린 꿀팁, 다음에 가실 때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상쾌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비결, 간다. 어디로? 우리 동네 헬스장으로. 360만 부산 시민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두 부산이 함께 응원합니다. 파이팅! 시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이 1,009곳이나 된다니까요. 일부러 회원권 끊어서 갈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죠? 이 바다가 보이는 헬스장에 싱그러운 피톤치드를 느끼면서 운동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우리 동네 헬스장, 여러분도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부산의 끼 있는 동호회를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동호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재즈 음악에 맞춰서 멋진 댄스를 선보이는 춤신춤 왕들이 모인 동호회, 스윙 댄스 동호회 정글 스윙을 소개해드립니다. 다 같이 정글 스윙과 함께 몸 좀 풀어볼까요? 렛츠 댄스! 많은 삼촌 팬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은 가수 아이유의 분홍씬, 그 무대를 기억하시나요? 갈고 닦은 댄스 실력을 선보였던 무대를 보셨다면 오늘 동호회가 어떤 주제로 그려질지 쉽게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경쾌한 리듬에 신나는 분위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새내기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팬이 강사님들 앞쪽으로 모실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마다 무슨 이야기를? 사람들의 호응과 박수까지 무엇을 하는 곳일지 그 이야기 들어볼까요? 스윙 댄스 동호회고요. 스윙 댄스라 하면 재즈 음악에 맞춰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춤을 추는 춤이에요. 보통 한 50분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윙 댄스의 매력을 한번 직접 보실까요? 스윙 댄스란 리듬에 맞춰 남녀가 짝을 맞춰 추는 사교 댄스입니다. 재즈 음악 특유의 몸이 흔들리는 듯한 리듬감에서 유래된 스윙. 그래서인지 다른 댄스보다 더 경쾌하고 신나는 분위기에 저까지 어깨가 들썩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스윙 댄스는 여러 커플 댄스 중 전부 배경음악으로 친숙한 스윙 재즈에 맞춰 추는 춤이라 더욱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커플 댄스 중 가장 배우기 쉬운 춤이라 처음 배우는 입문용으로 부담 없이 즐겁게 배울 수 있다고 하니 스윙 댄스의 매력은 무궁무진한 것 같네요. 아래 위로 무릎을 구부리며 통통 뛰는 듯해서 자이브 특유의 느낌이 드는 스윙. 모두가 어우러져 즐기는 모습이 마치 축제를 방불케 하는데요. 스윙은 격식보다 자유로운 무브먼트가 가장 큰 특징. 그래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 최고의 동호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왜 스윙을 접하게 되셨을까요?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까 좀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춤도 추고 그러니까 좀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는 후끈. 감춰왔던 실력을 한껏 뽐내는 모습에 더욱 즐겁습니다. 심상치 않은 호흡을 자랑하는데요. 현란한 스텝에 가족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렇다면 이런 스윙 댄스의 매력은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일단은 원래 몸 많이 안 움직이는데 많이 움직이기가 좋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악 하는데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도 이렇게 음악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몸 안 움직이는 배 나온 친구들이랑 또 짝 없는 여자 친구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집, 회사, 회사 집 이런 좀 무료한 일상 속에서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실버 스윙을 바라보면서 할머니가 돼서도 계속 하고 싶어요. 자신만의 취미 생활로 삶 속에서 휴식을 갖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땀 흘려 하는 운동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스윙 댄스.
멋진 몸매와 함께 춤출 수 있는 친구까지 덤으로 얻는다면 금상첨화 아닐까요? 매주 수요일이면 재즈 선율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추고 또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스윙 댄스 해볼 만한 취미생활인 것 같죠? 몸치라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 없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자유로운 댄스의 세계, 스윙 댄스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꿀에 찍어 먹는 고르곤졸라 피자. 화덕 피자 특유의 맛이 참 좋더라고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2956님입니다. 매콤한 닭발과 양념치킨으로 오늘의 스트레스 격파. 그쵸, 스트레스에 이거만한 게 없죠? 비주얼 최고 우리 전통 한식 요리인 육회. 아삭아삭한 배와 함께 한 접시 뚝딱 하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9133님입니다. 비 내리는 날에는 안주가 튀김과 전이 나와서 막걸리와 함께 먹기에 좋은 맛집 다녀왔다고 보내주셨네요. 9133님입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맛있는 삼겹살과 쭈꾸미의 만남. 이것만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라며 다짐하셨다고 보내주셨네요. 9133님입니다. 하루의 끝 집 앞 동네에서 간단하게 맥주와 감자튀김으로 하루 마무리했다고 하시네요. 3319님입니다. 간식을 꺼내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달려오던 귀요미라고 귀여운 백구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9334님입니다. 통통한 문어살 덕분에 더욱 맛있던 타코야끼예요 하고 일본 문어빵 타코야끼 사진 보내주셨네요. 9334님이 함바그 오므라이스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줄 서서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음식이라고 하시네요. 일본 여행 다녀오신 7584님입니다. 이치란 라멘 한국 독서실처럼 칸막이로 나뉘어 있어서 혼자 먹기도 좋고 그 맛도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해리포터 버터 맥주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소설 속에서 해리포터가 마신 무알콜 맥주도 마셔봤다고 하시고요. 또 일본에 왔으면 빠질 수 없는 음식 덮밥도 먹어봤다고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인기인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 기념품으로 사왔다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중구입니다. 부산 중구지 증보판 편찬 위에서 학술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네요. 영도구입니다. 영도구 신선동 행복마을 추진위원회와 제3영도교회에서 행복나눔 어르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영도구 청학 일동 주민자치회에서는요,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정성 가득한 반찬을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부산 진구가 구청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가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정 소개와 CCTV 관제센터 견학 등으로 구성됩니다. 서면 특화거리에서 가요와 발라드 거리 공연이 열립니다. 9월 22일 목요일 저녁에 투맨의 가요와 발라드 공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는 날 19데이 참가 구인업체를 발굴합니다. 기업체 방문 참여 안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3회 2016 골드 테마거리 희귀보석 전시 축제 행사가 개최됩니다. 9월 23일부터 사흘간 희귀보석 특별 전시와 노래자랑 및 축하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서면 문화로에서는 바이올린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제니의 연주를 9월 28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6 수아레 콘서트 타이 스티븐스와 소울 재즈 밴드가 공연합니다. 미국의 소울 재즈의 환상적인 연주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두심, 안재모 등 명품 배우들의 감동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명품 음악극 불효자는 웁니다가 11월 19일부터 이틀간 공연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브랜드 창극 나운규 아리랑이 공연됩니다. 영화 아리랑과 영화인 나운규의 삶이 어우러진 창극 공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신용카드는 안전하신가요? 이번 명절 연휴에 해외에서 카드가 복제돼서 피해를 본 사고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 여행을 다녀와서 귀국한 뒤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결제됐다는 문자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건 분명 누군가가 여러분의 카드를 복제해서 쓴 건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카드 리더에 신용카드를 한 번 긁으면 카드 안에 정보가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 빈 카드를 긁으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옮겨져서 곧바로 복제 카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카드를 사용할 때는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기지 말고 직접 결제하시고요. 해외 직구를 할 때는 보안이 취약해 보이는 소규모 쇼핑몰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카드 복제 사고 미리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먹어도 지갑은 탄력 넘치겠지 헛스윙 날려도 난 나이스 샷이라는 캐디 나를 무시했던 놈들에게 복수 대신 악수를 건네네 조심해 넥타이 와서 목 시겐 목줄 또는 수갑으로 변해가는 행복의 기준